오늘 아침 여론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름이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언론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고현정과 재벌 정용진의 외아들 정해찬이 7월 결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사전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전해진 짧은 결혼 발표였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정해찬이라는 이름이 예술계와 재계라는 두 개의 미디어 세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론을 경악하게 만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세계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기업의 관심과 준비 없이 말입니다. 그의 약혼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해찬은 20년 넘게 떨어져 지낸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을 건네며 결혼 시기를 앞당겼다. 고현정은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가 제일 먼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21년 청춘보다 긴 시간 동안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아픔 속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리고 이제 한때 헤어졌던 아들이 딸과 곧 태어날 작은 생명을 데리고 다시 문을 연다. 언론과 카메라 조명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고현정은 겨우 세 마디를 할 수 있었다. 고마워, 내 딸아.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의 이별 끝에 한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후광이나 명예가 아닌 육신과 피, 마음을 통한 진정한 연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해찬 씨는 왜 신세계 왕위를 거부했나요? 무엇이 부부의 끝가 아닌 가정을 선택하게 했나요? 그리고 그 답은 기자회견이 아닌 아버지 정용진 씨의 침묵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해찬 씨가 제 자리를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눈물로 시작된 결혼식, 슬픔이 아닌 마침내 치유된 모자 관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해찬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의 아들이자 고지우 이병철 삼성회장의 손자, 그리고 국민 스타 고현정의 장남으로서 그는 곧바로 신세계 제국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2003년 고현정과 정용진의 충격적인 이혼 이후 양육권은 시댁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해찬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랐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예계 미녀와 그룹 수장의 이혼을 끝없이 보도했지만 어린 해찬이 신분의 압박과 숨막히는 기대 속에서 조용히 성장해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언행이 감시받는 환경에서 해찬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교, 친구,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모든 것이 상속자의 지위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해찬은 미국으로 건너가 코넬 대학교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호텔 브랜드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을 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웨스틴 조선호텔과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듯 됐습니다. 언젠가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재벌 혈통의 아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도 격렬한 저항도 없었습니다.
해찬은 조용히 사표를 제출하고 기업 시스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한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찬은 이상한 욕망을 품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는 사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글을 읽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써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정해찬은 바로 이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유명하지도 권력을 갖지도 않은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신세계 제국이 준 적 없는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 가족은 내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누구도 이 가족을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을 발표하고 거의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어머니에게 그녀를 소개한 것은 어른이 되어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한때 정해찬이 권력의 정점에 오를 황금의 기회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가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현정은 생애 처음으로 아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해찬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제 통제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무대나 카메라가 필요 없는 재회가 있습니다. 그저 악수와 눈빛, 그리고 속삭임 하나로 돌아왔구나. 고현정에게 정해찬의 결혼식은 아들이 결혼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21년 동안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가장 신성한 역할, 즉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 눈물 어린 이혼 끝에 고현정은 아이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댁은 문을 닫아버렸고 그녀는 다시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슬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이제 해찬이 사랑하는 소녀와 곧 태어날 아이를 데리고 솔선해서 돌아오자 고현정은 깨달았다. 더 이상 노크할 필요 없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이자 재벌이며 제국의 수장인 정용진은 나타나지도 말도 걸지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회사 안팎으로 오직 한마디만 전해졌다. 예전에는 그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네. 존경스럽군.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아이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예절, 신분, 기대가 여전히 젊은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나라에서 정해찬의 결정은 조용하지만 깊은 지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선전포고를 하지도 그룹을 거부하지도 자신의 인생 철학에 대해 떠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명성 없는 여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듯한 가족. 대중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과 자제가 더 이상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닌 시대로 접어든 걸까요? 정해찬의 이야기는 혁명적이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벽에 살짝 스치는 따스한 손길처럼 사람들이 성공, 의무, 행복이라는 개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가오는 결혼식에서 고현정이 단상에 오를지 아니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용진이 올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깨진 가족, 이제 진짜 상처로 수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을 선택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족을 어떻게 재건할지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혜찬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